네, 정치 막전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이 굉장히 새로운 소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을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를 했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였죠 18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비대위원장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측근 말에 의하면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입당할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셨을 때 선임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 할까요?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우리 방송 나갈 시간에 법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워낙 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죠. 본인 표현대로 문법이 다른 거죠. 네. 우리가 기존 정치인들은 대략 예측이 됩니다. 언제쯤 어떤 말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 얘기대로 정치 문법, 여의도 문법 네. 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네.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자존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혹시 당에서 뭐 반대 의견이 많으면 나는 그냥 아예 뭐 선대위원장이고 뭐고 입당 자체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죠. 측근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좀 친한 의원한테 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의원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김웅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드러내놓고 좀 반대하지 않나요? 그분은 이제 어제 회의에 참석 안 했죠. 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내놓고 반대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네. 비대위원장 말고 선대위원장을 맡기자. 이렇게 네.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안을 좀 내보는 거죠. 이 비대위원장 맡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좀 미안하니까 선대위원장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 발언자로 보면 한 6대4 정도로 한 40% 정도는 다른 역할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좀 비대위원장 곤란하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밀어붙이겠지만 그 까칠한 한동훈 장관이 선뜻 수락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이랑 선대위원장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매우 다르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대위원장은 총선 때 그 지원 유세 다니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응원하는 역할, 총선을. 그렇죠. 응원단장이죠. 네. 네. 전혀 달라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도 다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은 좀 다르죠. 일종의 약간 뭐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뭐 광대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총선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는. 네. 책임은 전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좀 마땅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을 경우에 지금도 이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위원장 맡게 됐을 때 좀 우려된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런 반발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거야 아니면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보세요? 정리가 되면 안 나올 겁니다. 정리가 그냥 다 돼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네. 결정되면 따른다. 그러니까 아주 이 팔로워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정당입니다. 네.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엔 그 박정희 공화당 뭐 전두환 노태우 때 민정당. 네. 그런 이제 군사 문화의 잔재가 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른다. 이제 또 높은 데서 결정하면 따른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자유당하고 맞서 싸우던 민주당에서 민주당 구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구파의 문화가 좀 달라요. 민주당 구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말고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윤보선 대통령, 유진산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구파고요. 민주당 신파는 장면 총리, 또 정일형 의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민주당 신파입니다. 이 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민주당 구파에서는 의리를 제일 중시해요. 뭐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배신은 죽음이고 이게 장명하복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신파 쪽에서는 뭐 술 마시면서도 그렇게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에서 따지고. 그런데 지금 1990년 3당 합당 때 민주당이 유입된 게 바로 민주당 구파. 의리파. 쪽에 어쨌든 그 조직의 명예에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략 결정을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반발 목소리는 잦아들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비대위원장 후보로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물론 어제도 뭐 그런 분들 이름이 조금 나오긴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왜 나머지 분들은 좀 대안이 안 됐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원희룡 장관을 원래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하던 사람이고요.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 된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뭐 이렇게 접점이 없고요. 또 김한길 위원장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 출신인데 좀 그 전부터 알긴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좀 여러 번 마셨다. 뭐 부부 동반으로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정도지. 윤석열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나이가 김한길 위원장이 훨씬 많아요.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조금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간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그분은 이제 아는 형님. 아는 형. 이 정도 돼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잘 안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물론 당내 반발도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를 하느냐 이제 이런 반발도 있고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한동훈 장관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하셨어요? 그 혹시 엄친아라는 표현 엄친아 알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엄마 친구 아들. 굉장히 잘난 엄마 친구 아들을 엄마가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급을 할 때 엄친아. 그렇습니다. 이 엄친아라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요. 19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이네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에 가서 좀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충청권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충청 쪽에 이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과대에 들어가서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학번은 92학번이라고 하고요. 서울대 학보사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플룻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동아리도 들어갔고 뭔가 엘리트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네요. 말 그대로 엄친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예고편에 불과하고요. 사법시험을 대학 4학년 때 합격을 했고요. 또 검사가 된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원래 이제 검사가 되면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에 근무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거의
지방 근무가 경력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서울 중앙지검 또 법무부 네. 또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네. 이런 데서만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요직을 뭐 맡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보면 되나요? 특수수사의 달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재계에서는 사실 좀 안 좋아합니다. 저승사자, 네. 뭐 독사. 하여튼 물었다 그러면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3대 그룹 회장을 다 구속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오, SK 우선군요. 최태원 회장 네. 2003년에 구속됐고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2006년에 한동훈 팀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네. 2016년,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계에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팀이죠.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재계에서도 뭐 이제 우리 편 아니냐 이제 이렇게 편이 좀 바뀐 그렇게 됐군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일단 그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유권자들이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뿔테안경 쓰고 잘생겼죠. 네. 또 잘생겼나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아하는 호감을 주는 인상이고요. 네. 또 이제 옷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네. 옷을 입고 이게 스타일이 좋다고 막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엄친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좀 환호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11월에 대구에 갔을 때 또 막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뭐지 기차 시간까지 막 그렇습니다. 연장하고. 연장하고 사인해주고 같이 그 사진 찍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전 그 장면을 보고 아하 이분이 확실히 이제 정치인이 다 됐구나. 네. 뭐 물론 그 전부터 좀 정치인이긴 했어요. 이분이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부 기자한테 해준 말인데 이 정치인과 비정치인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자기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자기 기사를 검색해 보는 자기 거군요. 이름으로 검색을 하는 네. 거죠. 그 뭐 나에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나 이걸 찾아보면 정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아주 친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신도 정치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가 왜 정치인이냐? 네. 난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이름으로 검색해 보잖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죠. 이제 네. 이분도 이제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정치인이구나 해서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갔을 때도 네. 그때만 해도 전 정치를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빨리 나설지 네. 잘 몰랐는데 그때 발언이 좀 심상치 않긴 했어요. 네.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맞아요.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아니 이런 발언은 정치인도 잘 못하는 발언입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 발언이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굉장히 한동훈 장관 인기가 높고요. 또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새로운 정치. 좀 부정적으로 보면 반정치주의.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다 좀 썩었다. 네. 좀 잡아 넣어라. 이제 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아직 그쪽 지지자들은 좀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왜 못 잡아놓고 있는 거야?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하고 막 환호하는 배경에 바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죠.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역시 한동훈이 세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한 건 아니죠. 네. 판사가 이제 영장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 건데 네. 얼마 전에 싸웠잖아요, 말로.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 네. 물병을 뭐 집어 던지고 싶었다 뭐. 한동훈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후지다. 네. 뭐 또 옛날에 어디 술집 가서 술이나 마시고 뭐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죠. 네. 자, 누가 감옥 가 있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어떤 열성 지지층은 한동훈
환호할 역시 수밖에 잘하네, 없는 뭐 이렇게.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그 어떤 정의의 사도 이 좀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무기고 비대위원장이 돼도 야당하고 맞서서 잘 싸우는 네. 뭐 이런 정치인 그런 이미지를 지지자들은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카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쓸모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너무 일찍 쓰면은 선거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당 대표이고 공천도 해야 되고 총선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처가 나버리면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감인데 이 사람이 우리 보수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너무 일찍 상처를 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과 불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과일 나무에서 가장 큰 열매는 따지 않고 네. 종자로 쓰는 네. 미래를 위해서. 이 농부들의 그렇습니다. 그 네.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를테면 그 종자로 쓸 그 곡식의 씨앗은 먹지 않는다. 네. 이게 농부들의 지혜죠.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곤란한 것 아니야. 그냥 선대위원장 정도만 해라라고 이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걱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소중한 미래의 정치인을 우리가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그렇지 지금 네. 이렇게 여기서 이걸 한동훈이라는 맛있는 과일을 얼른 먹어버리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제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 걱정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나왔는데 어제 연석회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강감찬을 임진왜란 때까지 기다렸다 쓰는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발언 때문에 아니 한동훈 장관이 무슨 강감찬이냐 그래서 디지털에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기울어 있구나 이걸 네. 확인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이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혁신위까지 꾸려졌는데 결국 뭐 혁신위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리는 그 한동훈 장관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과연 혁신이 맞나?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또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보는 뭐 그런 진단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네. 당사자들은 부인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고 그 검사 때부터 한동훈이 쟤는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공적인 관계이지. 이른바 검찰에서 뭐 형 동생 이런 사이가 아니다. 네. 호칭도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보는 사람들하고 당사자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아바타로 보면 아바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의 이제 위험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뭘 하든 그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처럼 비칠 텐데 네.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하게 돼도 아마 좀 고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혁신이라고까지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변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그거는 없다.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끝난 다음에 뭔가 좀 대통령이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머리도 좀 숙이고 네. 또 엑스포 유치 불발된 다음에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좀 뭔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해서 저도 기사를 쓰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키는 거 보니까 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꽝이었다. 그거는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요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아마 당사자들은 다르게 주장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검사 후배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시킬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재량권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한동훈 위원장 다시 마음대로 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는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3대 그룹 총수를 다 구속시킬 정도로 뭐 무서운 저승사자. 네. 검사로서는 뛰어난데 이게 정당 대표는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걸 검사 출신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본인이 평생 검사했는데 나 지금 대통령 잘하잖아. 마찬가지로 한동훈 평생 검사했는데 당대표 잘할 수 있어. 네. 이걸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네. 증명이 될지 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국민의힘의 선수가 많은 정치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건 비대위원장이 돼도 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이라는 게 당 안에 혁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혁신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당에 당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중심으로 윤심을 바라보기만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여겨졌는데, 그래서 혁신위 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노터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나왔던 거고, 그러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임기 말 대통령 같으면 가능해요.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갔다가 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내죠. 네. 그런데 그건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고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네. 급하니까 차기 권력을 좀 약간 험한 표현을 쓰면 땡겨 먹은 거예요. 급하니까. 네. 또 네. 그게 통했죠. 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 차지했고 대선까지 이긴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안 왔어요. 네. 이게 초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바른 소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아직은 너무 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정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면에 나섰을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할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동훈 장관이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 발언을 어떻게 발언 수위를 조정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은 명품백 수수 논란이 일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을 때 요거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자기는 잘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 뭐든지 아주 강하게 얘기해왔던, 답변을 해왔던 그런 태도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제대로 얘기를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쉽지 네. 않을 겁니다. 좀 비겁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센 거죠. 네. 이 윤석열 사단에서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걸 살권수라고 하는데 네. 무슨 살모사 비슷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걸로 이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거는 좀 달라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국민의 공감을 얻고 들어갔기 때문에 살권수가 성공을 한 건데, 지금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일반 국민 여론이 나쁘긴 한데 네. 그걸 특검을 통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감옥에 보내라 이런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일반 국민 여론도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약간 비겁한 태도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동훈하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죠.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건 맡지 않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은 총선에서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아마 비대위원장을 하든 선대위원장을 하든 좀 이른바 험지에 나가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른바 험지에서 싸우려면 자기 선거에 몰두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맡게 되면 지원 유세에도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비례대표면 약간 후순위로 가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건 알 수 없죠. 몇 번까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냥 2번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회창 총재가 정치를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포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이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 총선 때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였죠. 이분이 이제 총선에서 지고 책임지고 대표에서 물러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떨어진 겁니다. 종로에 출마했다가. 정치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는데 졌다. 그러면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는 이렇게 정치에 나서는 이상 아마 당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인데 거의 근데 좀 험지에 안 나가고 좀 쉬운 데 나간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차피 지원 유세를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원 유세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이른바 스타급 정치인들도 다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장관 다 이제 험지에 나가서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죠. 자, 누군가는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맡아서 지원 유세를 나가줘야 되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확실히 한동훈 장관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유세 요구에 응해줘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험지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여론은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직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을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본인은 또 만약에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는 당원 가입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총선 출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역할을 나중에라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장관직을 유지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렇게 되는 장관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물러서겠죠. 물러서면 별 역할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이왕 칼을 뽑았으니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시키지 않을까. 또 그런 정도는 뭐 한때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추적인 인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이미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려고 하는 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얘기 듣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지만 중도층 확장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 과연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찬성하는 어제 그 연석회 발언자들은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거 여론조사로 잘 안 잡히는 대목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여성 유권자 또 젊은층 유권자들한테 좀 소구력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는 좀 달라요. 20대, 30대 굉장히 그 지지가 낮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당협위원장들 얘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유권자들은 새 거 좋아해요. 네. 신상. 네. 한동훈 신상 맞죠. 네. 그래서 아마 총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한 두세 번 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 결과를 지금부터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총선에서 진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 네. 일단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얼마든지 네.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한동훈 시대에는 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은 이제 거의 대선으로 쭉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기 대통령이죠. 아, 차기 대통령.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해야 될 겁니다. 내임덕이 금방 오는 건가요? 오히려? 위험하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제 뭐 차기나 아무래도 한동훈 같아. 야 우리 저리 가자 이렇게 되는. 미래 권력으로 모이는군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좀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는 건데요. 이게 정치사에서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전두환 노태우, 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대통령까지 당선시켜 준 건데 네. 나중에 백담사 보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또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시키고 국무총리 시키고 선대위원장 시켜서 화려하게 네. 정계에 대비시켰는데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이 인형 화형식까지 했어요. 사이가 나빠져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두 사람의 관계, 과거에 이제 검사 때부터 해서 이 정치인 현재 또 앞으로 미래, 네. 혹시 이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투쟁까지 혹시 벌어지게 된다면 누군가 엄청난 소설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이제 미래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이 좀 계신가요? 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뭐 누구나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대선이 이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그 양쪽에서 서로 상대를 응징하기 위해서 약간 좀 센 사람들을 후보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네. 이 두 분이 격돌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연장연이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윤석열, 이재명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네.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윤석열 검사에 이어서 한동훈 검사까지 이렇게 소환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저걸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증오심이 굉장히 꽉 차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이 정치 양극화 상대방을 증오하는 이런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는지 좀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좀 한동훈 장관은 뭐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민주당에 대한 증오 이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도 조금만 더 좀 차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